자,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을 위해서 이 여당이 제안한 안에 대해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연금 개혁안을 마무리는 이 민주당의 어떤 정략적 의도라는 그 굉장히 헛소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략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처리를 할 수 없다, 22대 국회로 넘겨야 된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이 국민연금의 어떤 개편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도 역시나 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안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애초에 그러니까 추진할 의지도 없을 어떤 이 말뿐인 이슈였던 것, 그런데 이것을 덜컥 민주당에서 오케이 받겠다 라고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당황해서는 지금 발빼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유시민 작가님이 과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시절에 국민연금 개혁을 이제 밀어붙이면서 그 당시 사실상 모든 진영으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강행했던 게 결국 뭐 요율을 올리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소위 반쪽 개혁이라도 해냈죠. 그러면서 그나마라도 어떤 이 수명 연장을 좀 해냈다, 이런 평가도 받고는 있는데, 결국 그 이후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그렇다 쳐도 진일보한 무언가의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요.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에는 모두가 지금 폭탄 돌리기 하면서 회피를 해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이룬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을 좀 알고 있어서 좀 이게 가능할지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여차저차 그래도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뭐 여야가 보험료율을 이제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거 합의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내는 돈을 이제 9에서 13%로 올린 거죠. 다만 여야가 안 맞았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받는 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 현행 40%에서 국민의힘은 43%를 제시했고 민주당에서는 45%를 올리자고 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그 어떤 틈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중 절충안으로 제시됐던 그 44% 거기까지 맞춰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를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애초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절충안까지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입장을 단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으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 안에서 이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본인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뭐 정략적 판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본인들의 자기소개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구조개혁 없이 수치만 합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진작에 그런 말을 했으면 모를까, 본인들이 왜 제안했던 44%에 그럼 뭐 마땅한 구조개혁안이 함께 나왔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폭탄을 자신들이 떠안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수구 보수 언론들마저도 합심을 해서 사설을 내놓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니들 너무 무책임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비판하는 사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이걸 구조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대통령도 사실상 이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여당이 너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눈치 보기 하면서 연금개혁보다 이 특검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죠. 즉 방탄의 다른 과업들에 대한 것이 뒷전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개혁 부재 이유로 반대하는 국힘이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을 하죠. 역시나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결단을 미루다가 이 민주당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제안을 받아들이니까 이견이 이게 해소가 갑자기 되니까 개혁 성과를 이거 민주당에게 뺏길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했고요. 연금개혁안이 물론 실제로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지만 일단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1988년에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래 한 두 차례 정도는 이제 단행됐던 개혁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이후에 그 다음 뭔가에 진일보한 다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흐지부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속 미룬다라는 점,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영역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정부 여당이 민주당 측의 적극적인 어떤 태도에 오히려 놀라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연금이
사실 미래에 굉장히 큰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도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현재만 말아먹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말아먹겠다 라는 여러 어떤 국정 기조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게다가 이 논의가 뭐 지금 갑자기 뭐 추진됐다라고 하면 말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진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거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이 그 500여 명의 국민 대표단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는 것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것은 뭐 이게 40%에서 이걸 50%로 올리자, 이런 의견이 모였던 것이고요. 근데 뭐 이게 또 비율로만 따져보게 되면 이 500명의 대표단에서 나온 의견이 한 6대4 정도로 이제 또 되니까 이것을 절충하는 것도 맞다 라고 봤기 때문에 내는 것은 13%로 가되 받는 것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국민의힘에서는 43%, 민주당에서는 45%로 했던 거죠. 거기서 또 민주당이 또 한 발 물러서서 44% 절충안에 이걸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게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논의된 게 아니라 윤석열 공약이라서 이게 출범하고 나서부터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더 이걸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연금 투기가 만들어서 진행됐던 게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도 논의해서 꼭 그 여러 어떤 연금 개혁에 필요한 조건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들만 좀 추린 다음에 그 자료를 500여 명의 국민대표단에 넘겨서 묻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요.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윤석열이 이 어떤 역사적 소명과 책임에 응답하지 않겠다, 배째라 이러면서 들어 누워버렸으니까,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연금개혁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다, 사실은 하기 싫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던지요. 이렇게 국민을 계속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이지 한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이 정부 여당의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